네, 오늘은 뭐 심각한 얘기보다는 그간 달렸던 댓글들,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점들, 그리고 댓글에서 진심으로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 또 이 프로 연주자, 이 프로라는 게 과연 뭔가, 프로가 뭐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 뭐 두 손은 없겠지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댓글들을 제가 이렇게 쭉 보는데, 일단은 이 사람이 다 이렇게 타고난 성품이랄까요? 타고난 그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다수의 사람들에게 일일이 이렇게 다 답변해주고 그렇게 자상하고 이제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원래 뭐 타고난 성향이 그런 거니까 저도 그걸 잘 알지만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타고나길 그렇게 타고났으니까. 하지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한테 좀 소통을 하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소통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댓글 달려주신 거에 제가 답글도 달려고 노력을 하고, 일일이 뭐 다 달아드리지는 못한 것 같은데, 제가 뭐 가끔 이렇게 댓글을 보면서 요거는 댓글을 달아드려야 되겠다 하는 거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답글을 달아드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런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댓글들을 보면 한 90% 이상은 다 감사의 표시를 해주시고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저도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댓글에 이해가 잘 안 간다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다시 역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일단 여기 댓글을 보면은 오른쪽으로, 제가 왼쪽으로 이렇게 보내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음을 낮추라고. 그거 중요하다고 자꾸 하는데 그걸 어떻게 낮추라는 얘기는 왜 안 하냐고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 보면은 제가 짐작컨대 아마 제 레슨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보시지 않은 분들이 그런 의문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우리가 음을 이렇게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간단하면 이거예요. 보통 대부분 필요 이상의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힘을 어떻게 뺄 거냐, 그 문제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그러면은 내가 지금 힘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알고 있어야 그거를 개선을 하든지 고쳐 나갈 텐데, 내가 지금 힘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튜너를 통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낮추다 보면 내가 지금 힘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강조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왜 그러면 어떻게 낮추라는 거냐, 낮추는 거는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낮추라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나름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낮추십시오라고 말로는 그게 전달할 수가 없는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그렇게 시도를 하다 보면은 그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시도를 하는 어떤 그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시간 자체가 여러분들의 소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처음에는 잘 안 내려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부분 80%면 높은 숫자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왼쪽으로 이렇게 내리지를 못하더라. 아예 내리려고 시도를 해도 내리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시도를 해서 내가 이렇게 내렸다, 이게 내려간다, 이렇게 해서 내리는구나, 그거를 아시는 순간이 여러분들이 빼야 되는 그 힘이 뭔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하면 왼쪽으로 내린다라는 것을 힌트 정도는 드렸어요. 뭐 발음을 이용하면 좀 쉬울 거다. 우리가 이로 시작을 했으면 뭐 오로 간다든지, 우로 시작했으면 어로 간다든지, 그렇게 발음을 이용하면 일단은 왼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한 방법을 좀 쉽게 아실 수 있을 거라는 힌트는 제가 드렸었죠. 근데 뭐 그거를 단번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저한테 달라 그러면은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안 되던 게 딱 되는 그 순간이 어떤 짧은 시간으로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흔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착오를 거치고 뭔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연말을 하면서 그걸 알아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개념조차 없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개념을 심어드린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실한 짧은 답을 달라. 그거는 무리한, 저에게는 제 능력으로서는 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제시하는 대로 이렇게 자꾸 하시다 보면은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점점 알아가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댓글들 이렇게 보면 이미 그걸 알아내셨다는 분들도 있어요. 되고 있다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 제가 이제 저도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많은 경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알아내는 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시는 분도 있고, 또 단시간에 되시는 분들도 있고 해요. 그건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니까. 나는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그걸 이렇게 스트레스나 짜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안 되는 게 결국에는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됐을 때 그 희열이 얼마나 커요. 근데 그 왼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뭐 희열 정도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그거는 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다시 한번 그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저는 이제 제 레슨 영상을 강의라는 표현도 잘 안 써요. 주제는 없는 것 같아서. 강의가 뭐 이렇게 대단한 말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설명이라는 말을 주로 쓰는데, 어쨌든 저는 그만큼은 저는 이제 나름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고 다가가려고 한다는 제 그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댓글에 좀 어렵게 가르치고 있다, 좀 어렵다 내용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하는 분들이 이제 가끔가다 계신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 다른 레슨 영상들을 보시면은 제가 느끼기에는요, 수박 겉핥기식이 많아요. 그냥 이렇게 해라, 간단하게 문제를 던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느낀 게, 저게 과연 지금 모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저게 전달이 될 거냐, 알 수 있을 거냐, 알아듣게끔 할 수 있을 거냐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좀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풀어서 말씀드리고, 그 분량이 조금 길어지고 좀 커지더라도 좀 나름 상세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말이 길어지다 보면은 어렵다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 말을 잘 이렇게 들으려고 하시다 보면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뭔가 그거 캐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그걸 캐치를 하면은 내가 뭔가 그 사람이 나에게 전하려고 하는 말을 내가 뭔가 하려고 했을 때, 시도를 할 때, 뭔가 연습을 할 때, 그때 내가 이렇게 시도를 하면서 그게 이렇게 구사가 되는 시간이 훨씬 짧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래도 다행히도 대부분은 이해를 했다, 그리고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로서는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또 심지어는 이제 뭐 이건 뭐 글쎄요 뭐 악플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무슨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저는 뭐 이렇게 모든 다양한 의견들을 다 마음을 열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는 돼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뭐 별의별 거를 안 겪어 봤겠습니까? 또 제자들도 저한테 레슨 오시는 분들도 뭐 여러 분류가 있거든요. 그래도 선생님 만나서 내가 좀 많이 도움이 됐다, 또 행복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 달도 안 돼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그러고 또 저를 떠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경우들을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람은 다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에게 어떤 지적이나 또 아니면 저에게 어떤 뭐랄까 핀잔, 비판 이런 걸 하시고 싶으시면 하셔도 되는데, 그거에 맞는 어떤 뭔가 그것도 어떤 이렇게 격식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막 오로지 이거는 비난을 위한 비판이다, 이거는 그 어떤 우리 컨텐츠 문화에 있어서도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으니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동안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가장 좀 이렇게 세다고 생각하는 댓글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누구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뭐 완전 엉터리다, 끝까지 들어봤는데 뭐 완전히 시간 낭비를 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거 뭐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한데, 그리고 이분이 또 제가 연주한 것에 또 댓글을 달아놓으셨어요. 그 안개라는 곡을 제가 트럼펫으로 연주하는 곡의 댓글에 뭐 곡이 밋밋하고 다이나믹이 없고 곡을 잘 살리지 못했다 뭐 이렇게 저한테 어떤 그 비판을 이렇게 딱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저도 이제 계속 연습을 하고 다 완성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그거를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저도 연습을 하고 연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분의 어떤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면은 저에게 어떤 곡의 맛을 살려놓고 다이나믹을 표현을 잘 하고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연주 녹음이나 영상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부족한 부분도 있겠죠. 그러면 그냥 비판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라는 거를 저에게 제시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딱 보고 이거 맞는 말씀이네 그러면 제 채널에 올려드릴게요. 연주까지 허락하신다면. 그냥 뭐 연주 뭐 못하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기보다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구사를 하는데 이건 어떻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무조건 그렇게 비판을 비난처럼 하시면 그거는 좀 곤란하죠. 그래서 이분이 그간 제 댓글 중에 제일 좀 악플 중에 좀 셌던 것 같은데, 뭐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다만 제 연주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비판을 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비판을 제가 수긍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게끔 직접 연주를 해서 저에게 보내주시든지 어디다 올려서 저에게 뭐 링크를 걸어주시든지 하시면 저도 수용하고 또 겸허한 마음으로 저 받아들이고 그 저에게 비판을 하신 분의 연주를 보고 저도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 연주자, 우리가 이게 얘기하는 프로라는 게 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프로는 누가 정해주는 걸까요? 당신은 프로다, 프로 연주자다. 이거를 차라리 어떤 협회가 있다든지 어떤 그런 거를 정해주는 기관이 있어서 자격증을 딱 주면 좋은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대한 색소폰 협회에서 인정하는 프로 자격증 이런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골프는 그게 있거든요. 골프 그 협회에서
테스트하고 이게 시험을 거쳐 가지고 거기에 통과를 하면은 우리가 티칭 프로 자격을 주고 그 자격증이 나와요. 그래서 그 티칭 프로 자격을 가지면 그때부터 이제 레슨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색스폰은 아직까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색스폰으로만 놓고 봤을 때 프로는 뭐냐? 제 생각으로는 간단한 기준이 있어요. 제일 간단한 기준은 뭐냐면 연주하고 돈을 받을 수 있으면 프로예요. 그러니까 그게 직업이 되는 거죠. 내가 연주를 하고 그 연주에 대한 것을 노동으로 인정을 받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내가 사전에 나와 나를 고용한 사람이 계약을 한 약속된 페이를 받으면 그건 프로 연주자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이 프로와 반대되는 개념이 아마추어거든요. 아마추어는 조금 더 다양해질 수가 있는데,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아마추어고, 그걸 초급자로 분류를 하지만 그리고 아마추어 중에서도 이제 좀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잘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그래도 잘하는 아마추어들이 주변에 꽤 많으신데, 그분들은 연주를 잘해도 이제 프로라고 얘기를 못 듣는 이유가 어디에 가서 돈을 받고 연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뭐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직 실력이 도달이 안 됐다든지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 연주자가 된다는 거는 생각보다 좀 많은 걸 해낼 수가 있어야 돼요. 연주만 잘해서 또 프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 프로도 이 시장이 있거든요. 이 시장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장은 냉정하잖아요. 이 프로의 세계도 냉정해요. 그래서 연주를 잘하는 건 기본이 돼야 되고요. 내가 이제 소위 얘기해서 잘 팔리려면, 잘 나가는 프로 연주가 되려면 연주력은 기본이고, 그 이외에 어떤 인간관계라든지, 그 인간관계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이 프로 연주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 시간 개념이 없는 프로들이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인데, 예를 들어서 뭐 연습 시간을 우리가 정해놓고 이렇게 모이기로 했으면 참 시간들을 안 지키는 경우들을 제가 엄청 많이 봤어요. 그리고 자기 관리들을 잘 못하는 프로들도 많아요.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주변에 다 이제 그 프로 연주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관리 못하고 뭐 전날에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늦잠 자가지고 연습 시간에 늦게 오고, 심지어는 연주 당일날 리허설 시간도 잘 못 지키고, 그래가지고 막 모든 게 딜레이 되고 결국에는 그게 공연 때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제 서로 막 인상 쓰고 이제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연주자는 연주를 잘해도 결국에는 도태됩니다. 다 길게 살아남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잘린다 그러죠. 다 잘려요. 그런 경우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제 그런 거는 당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습 시간도 만약에 오전 10시간 연습 시간이다 그러면은 최소한 1시간 전에는 도착을 해서 악기 풀고 웜업하고 이렇게 연습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당일 리허설 같은 경우도 1시간에서 2시간 먼저 가서 대기실 가가지고 악기 풀고 또 연주를 할 수 있는 준비를 또 하고, 그런 거를 습관을 들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행히도 어떤 저에 대한 평가들이 시간을 안 지킨다, 뭐 저 사람은 뭐 약속을 안 지킨다, 아직까지는 저는 그런 핀잔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런 평가를 받기까지는 엄청난 노력과 또 시간이 필요했겠죠. 프로들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안 되는 프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시장은 냉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프로들도 레벨이 이렇게 나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 경우인데, 여러분들 그 프로의 레벨을 보시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어떤 가수나 어떤 뮤지션의 콘서트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느냐를 보시면 제일 간단해요. 정확하고. 그러니까 이 무대에서 이 라이브로 연주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은
보통 내공하고는 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막 혼자 솔로로 연주를 잘하는 거하고 이렇게 협업해서 같이 그 안에서 연주를 잘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연주자도 전문 연주자를 보면은 이 솔리스트가 따로 이렇게 나뉘거든요. 혼자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또 이제 밴드라든지 아니면 뭐 오케스트라라든지 여러 사람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이렇게 따로 있고, 전문적으로 가면 나뉘는데, 그런 걸 떠나서 하여튼 이 지금 무대에서 지금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프로가 레벨이 지금 있는 프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연주만 또 잘한다고 그 사람들이 연주 잘하는 거하고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또 뭐 듣는 거 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프로와 레벨이 높은 프로를 찾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또 이 개념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는 게, 연주 잘하고 정말 뭐 지금 잘 나가고 있고 하는 프로들도 잘 가르치는지 못 가르치는지 또 모르는 문제거든요. 그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내가 연주를 하는 테크닉과 또 내가 뭔가 전수를 하고 레슨하는 테크닉은 별개예요. 또 다른 테크닉이에요. 그런 경우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정말 연주 잘하는데 가르치는 데는 재주가 없는 선생님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저희끼리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솔직한 얘기를 또 하곤 해요. 나는 가르치는 데는 소질이 없다. 프로 연주자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해시키는 것도 어렵고 하다. 그러면 또 그거에 또 특화된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또 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가 없고 잘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수준에 있는 프로라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문제겠죠. 그래서 이 프로들이라는 거를 이 프로라는 개념이 사실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뭐 프로야구, 프로축구 이런 것들은 오래됐지만, 이 색소폰 하는 연주자들이 뭐 프로 연주자다 이런 말을 한 게 그렇게 오래되질 않았어요. 색소폰이 활성화되면서 나온 말인데, 프로 연주자가 뭐냐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지금 돈을 받고 연주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잘 나가는 프로가 뭐냐, 그거는 연주에 자주 불려다니고 항상 고정적으로 어떤 가수의 콘서트에 참여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건 수준이 높은 프로 연주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하는 레슨에 또 그런 의문이 있으신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 이거 되면 프로라는 컨텐츠에서 이거 되는데 지금 나는 프로가 된 거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프로가 된다는 게 뭐 하나가 구사가 된다고 프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컨텐츠 제목을 그렇게 붙인 거는 끝까지 제가 제시하는 것을 마무리 지셨을 때 프로들이 구사하는 수준의 어떤 그 레벨까지는 도달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직접적으로 프로를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까? 모든 제 기량을 전수를 다 해드려도 결국 시장에 여러분들이 불려나가는 것은, 시장에서 여러분들을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아무리 연주를 잘해도 안 팔릴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갖춰져야, 그래야 서서히 이렇게 활동을 해나가면서 내가 프로 연주자로 이렇게 매김하는 거지, 뭐 한 번에 어떤 방법으로 이게 프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냥 두서없이 그간 달렸던 댓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던 것과 프로 연주자들의 어떤 세계를 적게나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또 알려드릴 거, 레슨에 대한 것들도 계속 제작을 해서 해드릴 거고, 또 여러분들 그 쇼츠 프로그램에 이 프로 하나하나 이렇게 연습해 나가시면서 다져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